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중급회계 15장 법인세 챕터의 공개 강의를 좀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인세 주제를 강의하면서 이 법인세라는 게 법인세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공부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개 강의로 촬영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배우신 다음에 법인세법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공개 강의로 촬영해서 공개 특강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저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보셨을 때 이해가 좀 덜 되시면 다음에 좀 공부 좀 더 한 다음에 세법도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또는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에는요. 고급 회계 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중급 회계가 아니라. 고급 회계 파트까지 또 공부하시고 나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097페이지입니다. 교재. 교재 1097페이지의 5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예외라는 그 5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 서브노트를 볼 것 같으면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거기에 제목만 제가 좀 적어 놨는데 거기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7페이지 5절 바로 하겠습니다. 5.1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예외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 별표할까요? 왜냐하면 1차 시험 객관식의 말 문제로 나오고요. 2차 시험 또 객관식에도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요. 2차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예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중요하게 표시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메모 하나 하시면은 아니 메모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거기 5.1 제목 밑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사업결합시란 말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사업결합이라는 단어를 체크하시면 그 사업결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고급 회계 때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고급 회계를 강의를 또 들으실 거 아니에요? 고급 회계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배우시면 이게 더 잘 확인하게 되는 그런 주제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밑줄부터 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밑줄부터 칠게요. 5.1 제목 밑에 두 번째 문단이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밑줄 치세요. 사업결합 시 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 기준액이 0이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 예외를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보일 겁니다. 밑줄 치면 됩니다. 얘를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그 밑으로 네 줄 내려가세요. 네 줄 내려가면 순환 문제란 말이 보일 겁니다. 그 단어 체크하세요. 순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보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넘깁니다. 예의번이 있고요. 그 다음 예산번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예산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번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급 회계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면 고급 회계란 주제에서 합병이라는 게 있고 연결이 있고 지분법이 있고 파생이 있는데 요게 합병 관련된 겁니다. 합병.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례가.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요. 가페사는 X1년 7월 1일 적겠습니다. 예산번에서 X1년 7월 1일 이날이 이제 합병한 날이에요. X1년 7월 1일 을회사를 가페사가 흡수 합병했죠. 취득 1년제 을회사 자산부채 공정가치는 이 금액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사업결합에서 합병을 배우게 되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끌고 오면서 피합병회사를 법적으로 소멸시키고 갑회사와 을회사가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회사는 을회사라는 법적 실체를 소멸시키고 을회사의 자산부채를 끌고 와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게 합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할 때 차변에 갑회사는 을회사의 자산을 끌고 옵니다. 자, 자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산에서 을. 자, 을이라는 단어를 적은 이유는 을회사 자산을 끌고 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갑회사가 분개하는 겁니다. 이 분개는 지금 갑회사. 이 분개를 갑회사가 하는 거예요. 갑회사가 분개하는데 을회사 자산 끌고 온 겁니다. 그 을회사 자산을 얼마 끌고 오냐면 130만 원. 우린 자산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부채도 끌고 옵니다. 을회사 부채를 끌고 오는데 부채는 100만 원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자산의 공정가치, 이게 부채의 공정가치인데 빼보세요. 빼보시면 130만 원이죠. 우린 이거를 이제 피합병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부릅니다. 이걸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불러요. 이렇게 지금 자산부채 끌고 오는 걸 박스를 치면 이게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순자산 공정가치. 순자산 공정가치. 그 다음 이제 자, 이쪽에다가 우리 박스 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전 대가입니다. 이전 대가. 이전 대가라는 게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그 회사를 끌고 오는 대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전 대가. 그래서 이전 대가를 주는데 거기 자료 보니까 현금을 줬어요. 이전 대가로 현금을 50만 원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현금 50만 원이면 순자산 공정가치가 일단 30만 원이죠. 30만 원인데 초과 지급했죠. 초과 지급했으면 영업권이 잡힙니다. 영업권. 우린 이런 걸 사업결합했을 때만 인정하는 매입영업권. 사업결합에서 우리 인정해주는 매입영업권. 매입영업권이라고 이제 불러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잘 봐. 예산번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끝나면 잘 들어. 이게 법인세 효과를 무시한 거야. 사업결합을 할 때 분개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법인세 효과를 무시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자료 보시면 예산번에 법인세율이 그 박스 밑에 보니까 20%라고 써 있어요. 확인하세요. 법인세율이 20%. 이렇게 법인세율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잘 보세요. 자, 이게 회계상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이제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공개 특강을 법인세법이란 수업을 들은 다음에 듣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란 말 너무나 잘하는 거 맞죠?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낯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공부 좀 하니까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를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라는 걸 들을 때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마인드예요. 반드시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책에 어디 있는 말이었냐면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76페이지입니다. 1076페이지. 1076페이지 펴시면 우리가 밑줄 친 게 있을 거예요. 1076페이지에. 거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제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계상 자산부채 금액과 세법상 자산부채 금액의 차이가 유보다 마이너스 유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가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법을 배우셨으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는 거 배우셨을 거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가표를 배웠을 겁니다. 자적을표, 자적가표, 그게 바로 유보 관리해가지고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 맞추는 그런 양식입니다. 공부해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 차이다. 명심하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회계상 자산입니다. 우리가 회계가 피아병 회사를 끌고 오면서 공정가치로 끌고 왔습니다. 자산을 130만 원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본에 보니까 세법상 세무기준액은 이 자산이 말이야 110만 원이라고 돼 있어. 확인해 봐. 자, 무슨 말이냐? 회계는 자산을 130만 원이라는 화폐 금액으로 끌고 왔는데 세법이 110만 원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응?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나중에 회사는 이 자산 잡은 걸 바탕으로 미래에 이 자산이 소멸하면서 비용 잡을 때가 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자산이 유형 자산이면 나중에 감가상각 할 거 아니야, 감가상각. 그러면 요 130만 원이라는 게 언젠가는 비용화 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어? 그래서 요 130만 원이 나중에 비용화 될 때, 잘 들어. 세법은 110만 원만 손금 인정할 거야. 알아듣고 있나 무슨 말인지? 세법은 이 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110만 원이니까 나중에 이 자산이 소멸할 때 손금이 뭔지 알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게 110만 원밖에 안 될 거라고. 근데 회계는 이 자산 금액이 130만 원이니까 130만 원을 비용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130만 원과 110만 원 얼마 차이 나지? 20만 원 차이 나잖아. 그럼 나중에 미래에 20만 원만큼의 손금 불산입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차이 때문에 미래에 손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 그러면 미래에 손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려면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필요해. 마이너스 유보. 자, 무슨 말이냐? 회계상 자산 더 크지? 세법상 자산 더 작지? 공부해봤으면 회계상 자산이 더 클 때 세법상 자산과 맞추려면 마이너스 유보가 필요한 거야. 20만 원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세법을 들어봤다면, 잘 들어. 요 회계상 자산이 130인데 세법상 자산이 110만 원이면 여기 마이너스 유보가 20만 원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회계상 자산이 130만 원이고 세법상 자산이 110만 원이면 마이너스 유보가 20만 원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예산번을 봐. 예산번에 답에 박스 밑에 5번째 줄인가 봐봐. 거기에 20만 원만큼이 이렇게 써있다. 가로 안에 읽어볼게. 자산에서 발생한 가산할. 여러분, 가산할 일시적 차이 뭐라고 메모할 거야? 이리 메모해. 마이너스 유보라고 메모해.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20만 원 생겼다는 거지. 알아들었나? 그러면 얘는 미래 과세 소득을 늘릴 거기 때문에 미래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 거야. 세율이 20%야. 곱해봐 지금. 곱하면 4만 원이야. 일로 와. 그럼 여기다가 저걸 잡아야 돼. 이연법인세 부채. 이 마이너스 유보로 인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는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 이걸 하면 잘 더 피아병 회사 자산 부채 끌고 올 때 이연법인세 부채가 늘어났지. 그러면 이 부채가 늘어났는데 얘가 사업결합이지. 대차 맞출 거지. 그럼 이 금액이 변한 것 때문에 잘 들어. 영업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4만 원만큼이 대차를 맞출 때 영업권이라는 어떤 대차 맞추는 금액에 4만 원 이렇게 플러스 증가시켜서 24만 원이 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채. 회계상 부채가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 자료에서 세법상 부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법상은 95만 원입니다. 95만 원. 그러면 회계가 더 크죠? 세법이 작죠? 부채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유보.
플러스 유보가 5만 원 생깁니다. 플러스 유보가. 여러분 부채는요 자산하고요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이게 플러스 유보인지 마이너스 유보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산으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자산으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자산으로 생각하시고요. 부채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여기 예산번 자료 보세요. 예산번 박스 밑에 6번째 줄입니다. 이연범인세 자산 잡는데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 안에 부채에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메모하세요. 플러스 유보라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플러스 유보라고 메모하시면 거기다 세율 20% 곱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10,000원 나왔죠. 10,000원 나왔으면 이 자리에다가 이연법인세 자산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걸 잡게 되면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영업권이 마이너스 10,000원 이해되십니까? 자산이 10,000원 늘어나니까 영업권 금액이 10,000원 주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요. 여러분 이거 다 더해 보실래요? 얼마 나옵니까? 다 더하면 23만 원. 확인하세요. 거기 해답해 보니까 이렇게 영업권이 23만 원 돼 있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하셨으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이해가 안 되시면 말이야 고급 회계를 배울 거야. 고급 회계 강의에서 나와 이게 합병할 때 거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게 다 이해됐으면 감사하고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덜 됐다면 아 내가 고급 회계 수업 한번 들어야 되겠다. 나중에 고급 회계 때 합병 배울 때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법인세 효과 보는 거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얼마입니까?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영업권 23만 원입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합병할 때 이 자산부채가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이 안 맞아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이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이연법인세가 잡히는데 이 이연법인세가 영업권에 영향을 미치죠. 이 이연법인세 금액이 영업권에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1101페이지 보세요. 1101페이지 보시면 표 4번 있습니다. 1101페이지에 표 4번. 그 첫 번째 칸 읽어볼래요? 표 4번에 첫 번째 줄이라고 했나? 첫 번째. 자 읽었으면 그게 우리가 지금 한 거라는 거 알겠어? 읽었을 때 그게 우리가 지금 한 이거라는 거 알겠냐고. 그럼 거기다 메모해. 예산번이라고. 지금 여러분 읽은 그 표 몇 번이야? 표 4번. 표 4번에 첫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번이라고 적어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읽은 게. 그래서 사업 결합할 때 이 자산부채가 세무기준액이랑 안 맞아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이연법인세를 잡게 되는데 이연법인세 잡은 것 때문에 영업권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예산번으로 오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 자 이제 영업권 설명할 거야. 자 이거야 이거 영업권. 여러분 영업권이라는 이 무형자산은요 공부할 때마다 이게 나오면요 법인세 효과를 볼 때 이게 일시적 차이입니다. 영업권이 왜 일시적 차이냐? 영업권이라는 이 그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 무형자산을 사업 결합할 때 인정합니다. 이거 저기 자가창설 영업권 인정 안 해요. 이 상황처럼 우리가 사업 결합할 때만 이 매입 영업권을 인정합니다. 자산으로. 그러면 회계는 자산으로 잡았죠, 이거. 회계는. 근데요. 텍스 세법은요.
요걸 0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영업권을 인정 안 합니다. 세법이. 그러면 회계상은 자산 잡았죠. 세법상은 안 잡죠. 뭐가 생깁니까? 디퍼런스. 회계상 자산이 더 크니까 무슨 유보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23만 원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유보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가 생기면 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제? 마이너스 유보 금액에 세율 곱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자 여러분 곱해보실래요? 23만 원에 곱하기 20% 해보실래요? 곱해보세요 빨리. 46,000원 나옵니다. 46,000원. 잘 들어. 46,000원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늘려. 늘려. 그러면 이쪽이 늘어날 거 아니야? 대차를 맞출 거 아니야? 이 금액이 바뀌어. 이 금액이 바뀌면 유보 금액이 바뀌어. 다시 또 세율 곱하면 또 바뀌어 금액이. 또 대차로 또 바뀌어. 이런 식으로 순환 문제에 빠집니다. 순환 문제.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건 일시적 차이 맞다. 잘 기억해. 영업권에서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는 건 맞다. 영업권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해서 일시적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잡지 마라. 기준에 적어놓은 거야. 영업권은 일시적 차이 맞지만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지 마라. 말문제로 냈습니다. 여러 번.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예산번 마지막에 밑줄 치세요. 예산번 마지막 두 줄. 여러분 마지막 두 줄 읽으세요 빨리. 영업권은 23만 원으로 인식되는데 예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인식 예외를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 가서요. 예의번이 있는데요. 이건 더 쉬우니까 제가 책 보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의번을 보세요. 예의번을 보시면 박스 안에 자료가 나와 있고요. 박스 밑으로 보니까 바로 사업결합하는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분계를 보니까 차변에 영업권이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영업권이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요 20만 원이라고 하는 영업권은 자 대답해. 일시적 차이 아니야. 영업권 20만 원은 일시적 차이 아니야. 그러면 일시적 차이라고 대답해야 돼. 걔가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해. 마이너스 유보가 얼마 발생해? 대답해. 얼마? 20만 원 발생해.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 20만 원에 세율 20%야. 20% 곱하면 4만 원 나오지. 자, 그 밑으로 내려가. 중간쯤에. 그 밑에 중간쯤에 분계가 있는데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게 잡힌 게 보이나? 자, 만약에 이렇게 영업권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4만 원을 잡게 되면 어때? 대변이 늘어났지. 그러면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영업권 금액이 24만 원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영업권 금액이 바뀌어버렸지. 24만 원이라고. 그럼 다시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유보가 24만 원이 돼. 거기다 세율 또 곱해봐. 그럼 20%또 금액이 바뀌어. 영업권이.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바뀌어. 금액이. 그럼 또 영업이 또 바뀌어야 돼. 순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그 얘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냐면 두 줄. 마지막 두 줄만 밑줄 쳐. 마지막 두 줄. 밑줄 칠게요 같이. 사업결합 시 영업권에 대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결합 후에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하더라도 이연법인세 부채를 감소할 일은 없다. 잡아놓은 게 없으니까. 영업권이 손상될 때 회계상 비용이 잡혀도 이거를 손금불산입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놓은 게 없잖아. 잡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를 소멸시킬 게 없는 거지. 라는 말이 마지막 두 줄에 적혀 있는 말이고요.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네 줄 더 올라가면 파란색 글씨로 순환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끝났습니다. 요건 좀 중요해요.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 이 주제를 건드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입니다. 다음 5.2란 제목입니다. 5.2 최초인식의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5.2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1101페이지입니다. 1101페이지. 저기 5.3이란 제목이 있어요. 5.3. 5.3이란 제목에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 부채에 관련된 이연범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가 할 만하거든요. 근데 세법을 공부했어야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지금 설명할 때 이해 안 되시면 세법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보세요. 자, 거기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5.2절에서 설명한 최초인식 예외와 관련된 문단 15 또는 문단 24를 다시 인용하는데 파란색 박스 안에 가번을 보니까 사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 나번에 보니까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 다번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생기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 문장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파란색 박스 밑에 두 번째 문단이야. 세 줄 정도 있는데 읽을 테니까 밑줄 쳐봐. 이렇게 인식 예외 요건 다를 추가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을 모두 인식하게 돼서 실무에서 다양하게 하는 회계 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써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넘기겠습니다. 110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밑줄 쳐요, 여러분. 그러나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에서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의 자산을 모두 인식하면 관련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모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밑줄 쳤죠 지금.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두 줄 내려가니까 리스 거래 그리고 복구 충당 부채라는 단어 체크하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게 리스 거래하고 복구 충당 부채가 있다는 얘기인데 둘 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 법인세 효과 보는 걸로 아직 이거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예어번을 보겠습니다. 예어번 봐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좀 보세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뒀다가 나중에 가서 공부 더 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되고 좀 그런 주제입니다. 한 번에 뭐 지금 처음에 이해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어번 단일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라고 돼 있죠. 읽어볼게요. 갑회사는 10년 동안 건물을 리스하면서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각각 1,000원씩 잡았다. 여러분 아직 어때요? 이 공개 강의 듣고 계시는데 지금 18장 리스 배우신 분들이에요?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배운 다음에 다시 볼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리스라는 걸 배우시면 이런 거 알게 됩니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부채를 잡을 때 반대쪽에 사용권, 자산이라는 걸 담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분계를 보세요. 그 박스 밑에 분계 보니까 첫 번째 분계에서 칠판에 적을게요. 차변의 사용권, 자산 1,000원과 대변의 리스 부채 1,000원 이렇게 분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계를 했는데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이와 같은 경우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세무 기준액이 모두 0이다. 모두 0이다.
여러분 주석을 따라가 보세요. 주석 42번 따라가 보니까 세법에서는 리스를 임차로 보니까 자산 부채를 못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세법은 못 잡게 돼 있다는 얘기는 잘 들어. 세법에서는 요 자산이 텍스상 0이란 얘기야. 그다음 이 리스 부채가 텍스상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발생하겠어? 유보 마이너스 유보 발생하겠잖아. 회계상 자산 더 크지? 그럼 이게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유보네 마이너스 유보. 회계상 자산 더 크니까. 그다음 얘는 뭐가 발생해? 플러스 유보. 플러스 유보.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마이너스 유보와 플러스 유보가 발생하니까 이 마이너스 유보에 세율 곱하자 세율. 세율이 몇 프로냐면 20%야. 세율이. 그러면 200원. 200원만큼 이연법인세 부채 잡으면서 이쪽에 법비라고 돼 있네. 200원. 그다음 얘가 또 이연법인세 자산 잡아야지. 이렇게 분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개가 되면 책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분개가 돼 있는데 이러면 요 법비라는 것과 법비라는 게 사라지는 게 보여. 이렇게 체크해놔. 법비라는 단어와 법비라는 단어가 지워지는 게 보여. 그러면 결국 요 두 금액이 같은 금액이니까 결국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금액을 건드릴 건 없다는 얘기지.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분 자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잡힌다는 얘기지. 요렇게 하도록 돼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사례 2번으로 갑니다. 을회사는 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축물을 취득했는데 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복구 금액의 현재 가치가 5,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 가치한 금액으로 복구 충당부채 잡게 돼 있죠. 우리 대변에 복구 충당부채를 잡을 때 차변에 구축물을 잡는 거죠. 자, 그분께도 칠판에 해보면요. 회사가 복구 충당 부채를 5,000원 잡으면서 차변에 5,000원만큼 구축물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법은요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면 텍스상은 이게 0입니다. 부채도 0입니다. 그럼 또 뭐가 발생해요? 이 5,000원 차이가 마이너스 유보. 이 5,000원 차이가 무슨 유보? 플러스 유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20%면 1,000원만큼 저 마이너스 유보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야 되고요. 이쪽에 법비 그 다음에 이 5,000원의 부채 때문에 1,000원만큼 이연법인세 자산 잡고요. 1,000원만큼 법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께 해답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법비라는 계정과 법비라는 계정이 지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이 각각 똑같은 금액으로 잡히는 거죠? 요렇게 회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시험에 안 나왔지만 혹시라도 리스 거래나 복구 충당 부채 같은 것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양쪽에서 똑같이 유보 항목이 발생한다. 이쪽은 마이너스 유보, 이쪽은 플러스 유보.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동일한 금액으로 잡히게 만들었다. 이런 사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103페이지 이 사례 끝난 다음에 이런 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편하게.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대한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를 경우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인세 회계는 고급회계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건 고급회계 배울 때 하실 거다. 고급회계 관련된 주제니까요. 그래서 고급회계 가서도 법인세 효과 보는 게 나올 거니까 나중에 고급회계 배우실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1109페이지 5점이란 제목의 최초인식 예외라는 걸 설명해드리고 끝냈는데 그 최초인식 예외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좀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5.2의 최초인식 예외. 책은요, 109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부터 써 있는데, 제가 처음엔 읽어볼 테니까 밑줄 치지 마시고요. 자, 밑줄 칠할 때 치세요.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일 경우에는 예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나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라고 읽었고요. 그다음 좀 더 그 다음에 밑줄 칠게요. 그러나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 부채가 최초로 인식될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밑줄 쳤나요 지금? 넘기면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파란색 첫 번째 사업결합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이번 지금 강의하는 처음에 사업결합일 때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연법인세를 잡았죠. 그러면서 대차 맞출 때 영업권에다가 그 대차 차이 나는 금액을 메꿨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인식할 때 사업결합일 때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표사번이 있죠, 여러분. 옆 페이지 표사번. 아까 제가 1101페이지 메뉴에 표사번에다가 예산번이라고 아까 적으라 그랬죠. 바로 그 예산번. 우리 예산번 배운 게 지금 이런 파란색 박스 안에 가로 가번, 사업결합이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잡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를 안 잡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그게 사업결합은 아니어야 된다. 사업결합은 아니어야 돼. 사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번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옆으로 갑니다. 표사번 있는데요. 표사번에 보시면 세 번째로 내려오면 그거 읽어볼게요. 자산부채 최초 인식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옆으로 가시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법인세 비용에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 밑에 보시면 표 4에서 두 번째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예외가 적용되는 거고 대부분의 일시적 차이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 말에 발생이자만큼 미수이자를 인식했으나 세무상으로는 현금 기준으로 과세할 때는 미수이자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고 법인세 비용에 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초로 자산부채 잡을 때 회계상 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연습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연법인세를 반영하고 이연법인세 반대쪽에다가 법인세 비용을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많은 그 예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사번의 마지막 칸. 그건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페이지로 왔을 때 파란색 박스 안에 나번에 그래서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회계상 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미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했던 것처럼 할 거니까. 그 다음 그 파란색 박스 안에 다번입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1100페이지 맨 위에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옆에 5.3이란 제목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그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둘 다 양쪽으로 동일한 금액을 잡는 거 아까 봤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이 안 될 때만 그 예사번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사번 갑회사는 무형자산을 1200원에 취득하고 이를 5년 동안 상각할 예정인데 세무기준액은 1000원밖에 인정 안 한다. 따라서 무형상각비 중 200원은 나중에
세무상 공제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200원만큼은 손금 산입을 안 해줄 거다. 200원만큼은 세법이 손금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에서도 반영되지 않을 거다. 갑회사는 무형상 취득하면서 이해모집세 인식해야 하는 걸 설명해봐라. 자, 그 박스 밑으로 가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무형상 취득 시 세무상 과세되거나 공제된 금액이 없어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지 않는다. 만약 무형상 1200원을 최초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해버리면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 계정을 뭐로 적을지가 모르겠다 이거죠.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안 잡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사번은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뭐 굳이 안 봐도 돼요. 지금 한 거는 이해 안 되시면 굳이 이 상황을 왜 안 나올 거니까 이거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하여튼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시다가 또 보면 이해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자, 옆으로 가시면 표사번이 있습니다. 표사번에 보니까 두 번째 칸이 있죠. 위에서. 거기다 메모하세요. 표사번 1101페이지 두 번째 칸에다가 예사번이라고. 우리 그 위에 첫 번째 칸에 이거 적었어요? 예산번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예산번, 두 번째가 예사번, 마지막 칸은 적을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마지막 칸이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마지막 칸 이런 거예요. 마지막 칸이 우리가 미수이자 1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런 문제 해봤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요 미수이자가 회계상은 100원 잡혔죠. 근데 이게 텍스상 0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유보가. 그런데 반대쪽을 보세요. 얘는 회계상이 건드렸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서 회계상이 건드렸죠. 그러니까 요 이익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100원만큼. 그러니까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얘가 이 상황에서 얘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겠다는 거예요. 세율이 20%면 20원이면 20원만큼 했을 때 이쪽에 법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회계상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 차이에서 분석을 하면 회계상이 요 이자 수익 100원에 대해서 법비가 20원 잡히면서 요 빼보시면 세후 금액으로 NI에 영향을 80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때 회계상이 건드리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연법인세 부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억을 하실 때 우리가 일시적 차이, 다시 말해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가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잡는 겁니다.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표사번 첫 번째 칸이죠. 거기에 뭐예요? 사업결합, 사업결합에 해당할 때도 잡는 겁니다. 사업결합에 해당할 때는 회계상이 건드리는 게 없어요. 사업결합 분개할 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99페이지 보세요. 1099페이지 예산번을 보시면 거기 해답에 분개가 나와 있죠. 그 분개를 보세요. 그게 사업결합 분개인데 그 분개에서 NI 건드린 거 없죠. 그 분개에서 회계상이 건드린 거 없죠. 회계상이 건드린 거 없지만 걔는 사업결합 분개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생겼을 때 이연법인세를 잡으면서 그 효과를 영업권에다 맞추겠다는 얘기죠. 그 이연법인세 잡았을 때 대차 맞추는 걸 영업권, 다시 말해서 이연법인세란 계정의 반대 계정이 법인세 비용이 아니란 얘기죠. 사업결합을 했을 때는 그 합병분개를 할 때 대차를 영업권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회계상이 안 건드렸는데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이연법인세를 잡으면서 회계상이 건드린 게 없으니까 법비 건드릴 거 없고 대차를 영업권으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1101페이지의 표사번의 첫 번째 칸의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리고 제가 요거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있죠. 요게 그 표사번의 마지막 칸.
우리가 보통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다 이거 갖고 이제 다 이연법인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예사번. 예사번이 옆에 있는데 이 예사번은 우리가 최초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이 안 맞았죠. 200원 안 맞았죠. 200원 안 맞았는데 예사번은 그 200원 안 맞은 게 첫 번째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요. 두 번째 회계상 이익에 영향 미친 게 없고요. 마지막 동일한 금액으로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를 동시에 잡히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얘는 이연법인세를 안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연법인세를 안 잡는 예외. 이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있지만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연법인세를 안 잡겠다. 이런 예외인데 예외. 여러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사번은 그런 거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1101페이지의 표사번의 첫 번째 표사번을 이해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표사번에서 요 마지막 칸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풀었던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잘하면 되고요. 예사번은 잘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예산번 요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업 결합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요 주제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쉬었다가 넘기면 6절이 나오는데요. 6절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